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6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 녹화를 켰습니다.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살짝 잠기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준비한 급등주 세 종목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오늘은 대형주 세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일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봐야 되는 섹터와 테마가 명확하게 존재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관련주들. 다음 주 월요일은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긴 시간 동안 관심 종목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세 종목을 선별해서 들고 왔고요. 지금 매스컴에서는 다양한 호재와 뉴스가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주력으로 하는 매매 자체가 세력주 매매랑 테마주 매매입니다. 무거운 종목도 매매를 하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등락률이 차이가 있죠. 코스피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등락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얼마 전에 상한가를 터치했었던 SK 하이닉스 종목. 지금 SK 하이닉스 종목을 보시면 어디 동네 개잡주 마냥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이 물량 확보를 하는 구간만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도 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설 때 우리도 같이 수익을 보는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주가 상승의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근거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한 근거 있는 차트 분석, 그리고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AI 데이터 센터 관련 세 종목 중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S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제가 7월 24일 날 영상을 한번 업로드해 드렸습니다. 7월 25일 날 주말에 영상을 업로드해 드렸네요. 영상 아직 다 남아 있습니다.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음봉, 도직 캔들에서 제가 영상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 구간에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통방 인원분들과 다 같이 매수를 진행해서 다음날 바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가 있죠. 얘는 이 캔들 하나에 정리가 될 수가 없는 종목이었고요. 추가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고 매진량을 조금 더 늘려서 다시 한번 매물대 최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80% 이상은 매물대 최상단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 종목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온 거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도 보시면 일전에 미친 급등을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이 무거운 종목이 100%까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명확한 근거가 존재를 합니다. 얘는 매집된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약 1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해서 최고가 38만 9천 원, 약 100%라는 미친 급등을 만들어냈었는데 인트로에서도 설명드렸던 물량 확보하는 구간 명확하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주가를 상승시켜서 세력들이 모은 물량을 차익 실현하는 과정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이 되죠. 우리가 이런 장대 양봉을 통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대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3% 4% 뛰기 할 필요가 없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이 이런 장대 양봉을 통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서 주가 상승의 원리를 설명드리고 최근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낮은 구간에서 얘네가 준비를 하죠. 그리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합니다. 자, 1차 매도, 2차 매도, 쌍봉의 형태로 다 팔아먹고 차트는 끝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도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에게 물량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매물대 구간이 되죠. 자, 악성 매물대 구간이 됩니다. 자, 매물대 체크도 잘 하시고, 자, 매물대는 매우 많이 물려있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매우 많이 물려있는 구간에서 주가를 이렇게 빼버리면 누군가는 손절을 하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악 물고 버티는 개인들도 존재를 합니다.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거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바닥을 잡고요. 방향을 돌려내는 변곡점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특정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인위적인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돈을 찔러 넣는 모습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주가라는 건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얘가 비정상이고요. 얘도 비정상이고 얘도 비정상이죠. 지금 이 구간에 비정상적인 구간 투성입니다. 주가를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억의 돈을 밀어 넣으면서 주가를 이 구간에 위치시키는 모습들, 그리고 약 3개월 만에 개인들을 탈출시켜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면 기술적 반등 설거지가 나왔을 때 눌림에서 많이 매수를 진행했던 개인들, 본전값을 주면서 탈출시켜주는 이 이유가 굉장히 수상하죠. 그리고 흐름을 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를 하는 모습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 소화하고, 매물 소화란 주가가 더 높은 곳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앞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행위, 이렇게 깊은 하락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안 해. 그러니까 물량을 제값 주고 뺏어오는 겁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매집의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해 놓으시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매집 구간 내에서 거칠게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박스권도 만들었다가 지지선도 이탈시켰다가 바로 다시 방향 돌리면서 매물대 최상단까지 건드리고 또 개인들 털어내고, 자, 본전값까지 한번 주고 주가를 다시 빼는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계속해서 건드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저랑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매물 테스트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매물 소화 원리 자체가 건드렸다가 빼야 뺐을 때 개인들의 실망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놀아버리면 욕심 많은 개인들은 더 갈 줄 알고 안 팔죠. 근데 이렇게 빼버리면 어때요? 이런 깊은 하락을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개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손절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매물대 상단을 건드려주는 모습들, 그리고 매물대 최상단에 부딪혔을 때 얘네가 거칠게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급등 직전에 흔들기 많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짜로 돌파시키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얘네가 낮은 구간에서 길게 횡보의 시간을 거치고 의도적인 하락으로 개인들의 손절 물량까지 다 받아냈어. 어느 정도 물량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공부가 안 된 개인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전고점 매물대 있죠. 일반 개인들은 여기 검정색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여기 돌파하면 이제 추격 매수할 준비를 합니다. 가는 척 하다가 빼버리고, 가는 척 하다가 빼버리고, 한 차례 돌파시키고 빼버리고, 그 물량을 다시 한번 그대로 받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인위적인 흐름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구간만 보더라도 이 차트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죠. 돈을 못 버는 매물대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최대한 물량 확보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본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급등 직전에 가짜 돌파를 만들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한 방에 쭉 가버리면 검정색 선 돌파한다고 수많은 개인들이 따라 타겠죠. 자, 급등 직전에도 보시면 얘네가 마지막으로 개인들 한번 세게 털어내고 출발을 합니다. 개인들이 싫어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라인대, 그리고 특정 지지선이 이탈되는 라인대를 싫어합니다. 이런 구간을 개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여기서 개인들이 다 털리는 거예요. 자, 소통방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타겟 구간이 한번 돌파됐어. 자, 가짜 돌파가 나왔죠. 추격 매수했던 개인들을 의도적으로 가두고 주가를 빼는 행위. 그러면 여기에 추격 매수를 했던 개인들은 어떠한 특정 라인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버팁니다. 보통은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구간,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을 유의미한 지지선으로 보고 버티죠. 여기에 추격했던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 라인대가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개인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한번 하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리면서 매물 소화하고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 돌파 때 한번 때려 맞았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한번 때려 맞았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돌파할 때 보시면 쉽게 따라붙지 못해요. 이제 이런 라인대에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여기 돌파하면 추격 매수를 진행하겠죠.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40만원 구간대까지 올려다가 팔아먹고 싶어. 근데 20만원 구간대부터 개인들이 따라 타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겠죠. 주가를 상승시켰을 때 누군가는 익절하는 개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익절하는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 먹으면서 40만원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합니다. 세력들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진짜 돌파를 할 때,
지금 1년 동안 물량 확보를 잘했어. 매집을 잘했어요. 근데 이 매집된 물량을 팔아먹으려고 올라섰는데 낮은 구간에서부터 따라 타버려.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데리고 상승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 돌파를 한번 만들어내고 깊게 한번 털어내고 본 상승이 나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한번 때려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추격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공부가 안 된 개인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급등 직전에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수렴 정배열에서 슈팅을 뽑아내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파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파동부터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시원하게 다 팔아먹었으니까 차트는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메인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이런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갈 줄 몰라요. 고점에서 발생한 거래량을 보시면 2조 3천억, 2조 3,600억, 거의 5조 가까이 터지죠. 이거 다 개인들이 받아가는 돈입니다. 매집 구간 내에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 즉 여기서 발생한 거래량이 들어온 돈이고요. 타겟 구간이 돌파되면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본격적으로 팔아먹을 때 차익 실현이 발생했을 때 돈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장대 양봉과 돌파 그리고 상한가까지 만들어내면서 시원하게 팔아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는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죠. 기술 쪽 반등 설거지 한번 주고 흘러내립니다.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 구간을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냥 계속해서 흘러내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얘네가 관심을 가질 만한 행동을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자, 얘네가 박스권을 그리죠. 자, 박스권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오로지 세력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인 흐름이다. 이제 바로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얘네가 쓰는 돈을 한번 보시면 음봉에서도 3천억, 1860억, 880억 캔들 하나에 기본적으로 수천억의 돈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월 23일 날 약 11%의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장대 양봉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날 자세히 보시면 거래량이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매집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들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팔아먹는 구간이 나오고요. 주가를 상승시켜서 차익 실현하는 과정이 나온 이후에 흘러내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이클이 끝난 건데 여기서 거래량도 발생이 되지 않았고요. 우리가 한 차례 수익을 냈지만 여기서도 거래량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급등 직전에 아까 가짜 돌파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 타겟 구간을 설정을 해보면 이런 구간이 되겠죠. 최소로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음봉 캔들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명확한 근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네가 여기서 물량을 잘 모았다면 타겟 구간을 돌파시키면서 쭉쭉 치고 나가면서 팔아먹는 구간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타겟 위에 올려놨지만 충분한 수익 구간과 충분한 고가가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거래량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짜 돌파의 기본 개념은 거래가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따라붙은 개인들을 의도적으로 가두고 주가를 빼버렸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본격적으로 물량 정리를 하러 나설 때 보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세력의 운용자금 자체가 개인과 많이 다릅니다. 세력들의 운용자금은 수천억에서 수조 원 가까운 물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흔적은 우리가 거래량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가짜로 돌파를 시키고 이렇게 낮은 가격대를 준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래서 제가 이날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날 13%의 고가를 만들어내면서 한 차례 돌파를 만들어냈어요. 얘가 장중에는 장대 양봉이었겠죠. 우리가 한 차례 수익을 냈지만 이렇게 고가에서 찌글찌글대는 모습, 이따가 분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분차트를 보셨을 때 고가에서 찌글찌글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타겟 구간이 돌파되면 이렇게 시원하게 뽑아내야 됩니다. 타겟 구간 위에서 이렇게 찌글찌글대면서 머물고 있다는 뜻은 다른 말로 개인들에게 충분히 탈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개미들이 탑승할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가에서 오래 머물고 있으면 머물고 있을수록 우리한테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쭉 뽑아내야 됩니다. 고가에서 찌글찌글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량 매도로 대응을 했지만 이 캔들 역시 가짜 돌파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잘 들어보세요. 충분히 개인들이 탑승을 했어. 그러면 이 개인들이 손절 라인을 잡고 진입을 하겠죠. 보통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가 부근, 저가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버팁니다. 여기서는 타겟 구간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어떠한 작업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연장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라인대를 역시나 이탈을 시킵니다. 개인들이 싫어하는 구간이 겹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평균선 전부 다 깨트렸죠. 그리고 중요한 시가 부근, 저가 부근 이탈시켰죠. 그리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리면서 그래도 손절 안 하는 이악 물고 버티는 개인들에게 본전 값을 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 온 거예요. 지금 얘네가 보시면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죠. 공부가 안 된 개인들은 이런 흐름들이 뭔지 모릅니다. 해석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차트에서 의미가 없는 구간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구간 말고는 전부 다 의미가 있는 캔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정상적인 차트의 모습이고요. 이게 비정상적인 차트의 모습. 이것도 비정상,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지금 이 차트에 누가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이게 세력이에요. 주가를 컨트롤하는 주체. 차트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차트가 선행해요.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호재랑 뉴스 있죠.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차트에 돈은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하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는 물량이 있어야 주가를 상승시켜서 차익 실현을 하겠죠. 세력이건 개인이건 낮은 구간에서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주식시장에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공부가 안 된 개인들은 장대 양봉과 돌파를 좋아하죠. 높은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뭐 80 몇 퍼센트 이상, 90 몇 퍼센트 이상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개인들과는 반대로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이 세력의 흔적을 따라가면 됩니다. 차트에서 속일 수가 없는 무언가가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는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옆집 누렁이도 알고 있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에요. 뭐 개인이 얼마 순매수했다, 기관과 외인이 쓸어 담았다. 여러분들 기관과 외인이 어떤 종목을 쓸어 담았어. 그러면 그 종목만 사면 수익이 난대. 근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을까요? 모두가 아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있죠. 보통 이럴 때 나오는 게 그런 뉴스들입니다. 이 종목이 더 좋아 보이게끔 더 갈 것처럼 만들어 놓죠. 그럼 이런 하락 때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을 읽어내는 흐름들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의 흐름도 수렴 정배열상에 위치해 있고요. 매물대 최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분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분차트가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호재죠. 자, 일전에 한번 가짜 돌파를 만들어냈을 때 매물대를 만들어 놨어요. 이 매물대 구간에 부딪혔을 때도 얘네가 거칠게 흔들면서 올라가죠.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 털어내고 쌍바닥 만들고 다시 한번 매물대 최상단까지 올려놔요. 자, 매물대 최상단에 도달했을 때 얘네가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죠. 자, 찔렀다가 털어내고 주가가 옆으로 가면서 의도적으로 지지선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한 차례 돌파를 시켜요. 시가의 돌파를 만듭니다. 자, 분차트에서도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가짜로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라인대가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 이탈시키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모습들.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바로 다시 방향을 돌려낸다는 뜻이 뭐예요? 이 하락이 의도적인 하락이었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세력의 흔적을 확인한 상태에서 매집량을 하루 더 늘려가고 이틀 더 늘려가고 뭐 일주일 더 늘려가. 그러면 한 번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얘네가 길게 뽑아내겠구나 까지도 우리가 연장을 해볼 수가 있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하루하루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이날은 이런 흐름을 만들었구나. 이날은 이런 흐름을 만들었구나. 근데 금요일의 흐름에서는 얘네가 찌르고 빼는 게 아니라 찌르고 흐름을 살렸죠. 그러면 다음 거래일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날 시가에 바로 매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에 튀어나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니 우리가 특정 검색식을 활용해서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이 포착이 된다. 그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손익비가 맞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 나온다면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볼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가 있죠. 뭐 갭상승 이후에 바로바로 치고 나갈지, 아니면 갭상승 이후에 눌렀다가 소화하고 갈지, 아니면 개파락 이후에 방향을 돌려내면서
종가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줄지, 시가에 타점이 나오면 그게 시가 매매가 되는 거고, 장 중에 오후 2시에 타점이 나와. 그러면 그게 장중 매매가 되는 겁니다. 얘네가 어떤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몰라요. 그 과정에서 체크해야 되는 디테일한 조건 값들도 존재를 하고요. 이평선의 흐름도 체크를 해야 되고 다양한 흐름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종목을 당일 아침에 몇십 개의 종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식이라는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검색식에 대한 활용도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충분히 매수 타점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매수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미 우리들에게 물량 확보하는 구간은 들켰습니다. 이제 주가를 상승시켜서 차익 실현하는 과정만 기다리면 되겠죠. 누군가는 이 차트를 보고 3% 수익을 냅니다. 누군가는 5%를 수익 낼 거고요. 누군가는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존재를 할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차트를 보는데 누구는 본절에 탈출하고 누구는 손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차트 보는 눈이,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면 손실보다는 수익에 가까운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는 만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상만 보시고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영상 자주 돌려보시면서 온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종목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매매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최근 구간에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이 포착이 되죠. 자, 물량 확보를 하는 과정은 다 다르게 존재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삼성 SDS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물량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물량 확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머리 위에는 아직까지 122평선이 존재를 하고요. 저번 주에 62평선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 만들어 놨고요. 앞에는 가장 강력한 매물벽이 존재를 해요. 여기도 매물대가 있고 여기도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지 말자고요. 자, 가장 가까운 매물벽이 존재를 해요. 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얘네가 등락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죠. 등락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도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이 확인이 돼요. 물량 확보를 하는 구간 확인됐죠. 자, 명확한 매집 파동이 존재를 합니다. 이 물량 확보를 하는 구간, 매집 구간 파악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매매 기법 자료 신청하시면 돼요. 예시가 100가지가 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위적인 흐름들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자, 박스권을 그린다고 해서 당장의 매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력의 흔적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가 있죠. 돈과 적극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는지, 그리고 매집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만 우리는 매수 버튼을 누르고요. 이 세 가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일단 이상하네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흘러내릴지 아니면 방향을 다시 돌려낼지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가 바닥에서 돈을 한번 밀어넣고요. 거래량이 점점 발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흐름을 살려가는 모습들, 이동평균선 수렴 이후에 위로 발산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확인했다면 마찬가지로 역추적을 통해서 이런 하락이 의도적인 하락이었구나. 의도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시키면서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려냈구나. 로 해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매집 구간 내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된 장대 양봉이 등장을 해버리면 누군가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 라고 하면서 매수를 진행합니다. 그 개인들을 한번 털어내는 과정, 그리고 주가를 찔끔찔끔 상승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물량을 모아서 이 구간에서만 물량 확보를 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팔아먹는 흐름들이 나왔어. 앞에서 매물이 나오던지 말던지 이 구간에서만 모았던 물량을 짧게 팔아먹고 죽는 흐름일 수가 있죠. 이런 흐름들도 매매 시나리오에 머릿속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주가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를 칩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이 구간에서 머물기만 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앞에서 던지는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 먹어야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겠죠. 여기서 머물면서 지금 물량 확보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이평선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종목 역시 분차트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 차트를 보더라도 여기서 일단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는 흔적을 보이고요. 여기도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최소 이 구간에서만 모았던 물량을 정리를 할지, 아니면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까지 전부 다 받아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지, 세력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얘는 여기 돌파를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게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얘는 여기를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한 차례 돌파를 만들어내면서 찌르고 개인들 털어내고 다시 그 물량을 받아오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없이 마주하게 될 개미 털기 패턴입니다. 건드렸다가 빼고요. 다시 그 물량을 받아오고 매물 소화, 털어내고 또 매물 소화, 털어내고 장중의 흐름을 살렸단 말이에요. 이동평균선 수렴 정배를 만들어 놨고요. 이 종목 역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얘가 만약에 건드렸다가 이렇게 뺐다면 하루 이틀 더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건드렸다가 안 빼잖아요. 흐름을 살려가죠. 그러면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튀어나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볼 필요 없죠.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돌려낸다? 봐야죠.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매수 타점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요.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람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에 대한 고민이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매수 타점 잡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수 타점 잡는 게 쉽다? 이 말은 주식이 쉽다. 이 말과 같습니다. 타점에 대한 고민은 저 또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말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타점 잡는 거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당일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스윙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 다양하게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얘네가 어떤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 구간이 보이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주식이 한층 쉬워지실 겁니다. 저라고 손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손절은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손절이 없다면 기회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무거운 종목이죠. 자, 이 친구도 보시면 급등 직전에 준비하고 팔아먹고 기술적 반등 설거지 한번 주고 흘러내리죠. 이제 한 사이클이 보이셔야 됩니다. 바로 물량 확보하는 구간 이후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차익 실현하는 과정이 나왔고요. 평소보다 압도적인 거래량 발생을 하죠. 다 팔아먹으면 이게 정상이다. 최근에 이 친구도 보시면 아직까지는 머리 위에 62평선과 122평선이 존재를 해요. 단기 이평선 흐름 잘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얘는 거래량이 하루에 1000억, 2000억씩 발생하는 애예요. 자, 이런 흐름들이 확인이 됐어. 그리고 깼다가 방향을 돌려냈죠. 그러면 이 하락에서 개인들이 많이 털려 나갔겠구나.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지금 여기서도 박스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얘네가 보세요. 그냥 이렇게 박스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삼성 SDS처럼 주식을 오늘 처음 시작하신 초보자분들도 박스권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지 저항이라든지 박스권, 이동평균선 수렴 이런 내용들은 오늘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어도 바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파동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무난하게 박스권을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깼다가 방향을 돌려주죠. 이게 우리한테는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에 수렴했다고 샀던 개인들 121선 반등했으니까 여기서 샀던 개인들,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 여기 박스권 그린다고 샀던 개인들 여기에서 다 털리겠죠. 이게 내가 팔았더니 가더라 라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주가를 다시 올려다 놨죠.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털리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된 개인들이 털리는 겁니다. 박스권 하단을 보고 버텼던 개인들 깨졌을 때 툼에 나오죠. 물량 확보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 매집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겠죠. 약 한 달 반 동안 매집을 잘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에는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도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앞에 매물대를 다 받아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한 달 반 동안 모았던 물량만 짧게 단발성으로 정리를 할지는 돌파 캔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날의 분 차트를 통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인위적인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매집 구간 내에서 거칠게 흔들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개인들 털어내고 시가에 지네들이 돈 쓰면서 1차 매물 소화, 그리고 2차 매물 소화. 여기서는 주가가 대놓고 옆으로 가고요. 자, 여러분들 종가 베팅 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 많이 하십니다. 이런 거 있죠. 시가에 시끄럽게 돈을 쓰면서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옆으로 기는 모습들, 이동평균선 쭉 수렴하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을 많이 진행해요. 다음날 어때요? 대응 못하게 개파락으로 밀어버리죠. 그리고 쭉 수렴시키고 그래도 손절 안 하는 개인들에게 운전값 주고 매물 소화 과정.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수렴시키죠. 여기서는 위로 발산을 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수렴을 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수렴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아래로 발산을 했죠. 얘는 위로 발산을 합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유튜브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저녁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차트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못 찾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 수렴됐을 때의 어떤 특징적인 흐름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다른 보조지표를 안 쓰죠. 뭐 RSI, MACD,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피보나치 이런 지표들을 안 씁니다.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다 써보고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지표만 쓰는 거거든요. 물론 그 지표를 쓰시면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사람마다 매매 스타일에 정답은 없어요.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어떤 매매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세팅을 하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영상 자체도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일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얻어가실 부분들은 얻어가시고 제거하실 분들은 제거를 해 나가시면서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을 디벨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의 정답은 없어요. 수익 잘 내는 사람들이 곧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수익이 운에 의해서 단발성으로 수익이 났느냐 아니면 꾸준하게 수익이 났느냐, 이 차이점은 존재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래 살아남으면 살아남을수록 실력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과 인사이트들,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소통방에서 전부 다 공유가 되고 있고요. 지금 소통방 인원은 당분간은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자리가 나는 대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파란색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신청 주시면 되고요.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돈 받고 리딩하고 강의 팔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린 매매 기법 자료, 오전 단타 스윙, 보유 종목 피드백 다양하게 제공드리고 있고 중복 체크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연락처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 분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 번만 신청을 하셔도 순차적으로 순서가 확인이 되면 입장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이 세 종목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하루하루 흐름을 지켜보시고요. 얘네가 지금 단가가 좀 비싼 애들이에요.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어떠한 흐름을 만들면서 급등을 만들어내는지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찰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타점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종목 선정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런 기본 개념들을 설명드리면서 얘는 왜 이런 종목들을 들고 왔을까?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하는 구간, 주가를 상승시켜서 차익 실현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기본기부터 마스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도 이렇게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는 만큼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